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아직 파면되지 않았으니까. 또는 형사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형사 피의자도 우리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법 집행, 버티기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물론 국가 원수 대외적으로 혹은 정부의 수반, 이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최근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니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통령일 수 없는 대통령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소추인입니다. 소추당한 자. 그리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이렇게 법적 지위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16일 14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번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번호 2024 헌나 8 사건의 제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3차 변론은 2025년 1월 21일 14시, 그리고 3차 변론 방청권 교부는 바로 같은 날 13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제2차 변론에서 피소추인 윤석열 측의 대리인이죠. 그러니 제 변호인인데 여기서는 그냥 대리인 이렇게만 부릅니다. 대리인이 이때 영상을 보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배진한 변호인이 진술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윤석열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배진한 변호인은 몇 차례나 이것이 윤석열 본인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윤석열이 김용현, 여인형, 박안수, 문상호, 곽종근, 이진수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 그 이외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10여 명의 장군들, 대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다. 윤석열은 그들이 말한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결코 없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돈이나 무엇인가를 받고 거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되겠죠. 그쪽과 거래를 하고 이렇게 매수되어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사람들이 몽땅 서로 자기의 역할 분담을 해서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도 시나리오로 짜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2차 변론장
장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배진한 변호인의 진술을 직접 받아 써서 워드를 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훨씬 더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급부라든지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 사라지는 거라 그렇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그 사령관들이 지금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뉴스에 나오고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그런 내용들이 무슨 뜻에서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하는 것들이 일치된다. 그래서 일치되면 보통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기로 한 거다. 다시 말해서 돈에 매수됐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배진한 변호인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 그렇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김용현 씨가 군인연금을 다시 신청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씨는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 군인연금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현직인 이 많은 사람들, 현재 군인인 이 사람들은 현직인 상태에서 이런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군인연금이 박탈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김용현은 그래도 받지. 그러나 너희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적과 타협을 했고 민주당이 써주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금 이런 가짜 진술을 척척 맡아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 이게 윤석열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진한 자기의 추측이다. 그래서 팩트라고 말 못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사령관들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진술을 하는데 반대급부를 받았을 거다. 그런데 그게 연금인가 하는 부분이 자기 추측이라는 겁니다. 연금 아니고 돈에 매수되든지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금에 연연해 한다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했든지 지금 반대급부 이 사람들이 돈에 매수돼서 위증을 하고 윤석열을 유죄로 만들고 그것을 민주당이 써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진술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야기는 현재 군인들이 진술을 하는 것이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했다. 바로 시나리오를 정해서 써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이제 이럴 때 이 탄핵이라는 것은 깨뜨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측에서 시나리오가 있다는 사실과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부 말을 맞춰서 이렇게 자기 몫의 대사를 읊어대고 있다는 것을 파헤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다 거짓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 민주당 밖에 없겠죠? 지금 보면. 아무튼 국회에서 원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파헤칠 텐데 어째서 자기들이 파헤칠 수 있느냐, 왜 윤석열 말이 맞느냐 하면 그렇게 시키지 않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은 옳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은 배진환의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법조 생활을 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원칙이 깨지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당한 것은, 이것은 이제 윤석열과 배진환 등이 되겠죠. 저희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진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은 국가를 갖다가 국헌문란하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탄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탄핵은 개헌이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계엄. 그래서 이 계엄은 국헌문란하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계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가, 국헌문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이 영어는 국어, 중국어 하는 영어가 아니라 가치다, 감금되다 하는 한자어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렇게 체포돼서 갇힌 몸이 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를 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도 나가지 못하고 또 체포 적부심사도 받으러 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윤석열 본인이 나와서 하려는 이야기였다. 이번에도 나는 윤석열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좀 외람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대통령 대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재판정에서 요구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앞부분이 다 윤석열 대신 이야기를 한 거다 하고 수차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 집행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처럼 직무 정지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하는 말과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혐의자로서 국회에도 나오고 구속도 되고 지금 수사를 받고 그러고 있죠. 이미 피고인 신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신 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윤석열의 말은 이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혐의점 혹은 현재 그 재판을 받게 된 이런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말과 윤석열이 이들이 했다는 것은 다 가짜고 인정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형사 피고인이 되고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이죠. 이 장군들이 평생 그 외길만 보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국회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반대급부를 받고 자기 신세를 망치는 지금까지의 경력과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다 버리고 대단한 반대급부를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군인연금 뺏기를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죠. 더구나 군인연금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지금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사를 읊어대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이 군인들은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군인은 애국심이 그 핵심이겠지만 그 명예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의 불장난에 동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는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 군인연금 그거 잘릴까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헌법재판소 2차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르고 나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 것이죠. 여기에 간 군인들만이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이 동원한 그 많은 군인들은 저게 대통령 국가 원수가 아니고 왼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에 따라서 반란죄, 더구나 국무위원 쏙 빠지고 이 사람들끼리 했다고 하면 수괴가 늘어나겠죠. 이 속에서. 군형법 반란죄 수괴는 사형, 단일형입니다. 연금이 아니라 총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본인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들은 책임이 있고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군인이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해서 군인을 움직였는데 왜 군인이 최일선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은 이들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반란죄로, 군인이 반란죄로 별셋 별넷 다 날아가는데, 그런데 무슨 군인연금을 살려준다 혹은 돈에 매수됐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씨는 이 사람들은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이 출동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을 위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씨에게 그 책상에 올려놓는 글자가 새겨진 패를 선물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앞에 서서 찍은 사진도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통령이 진다 하는 것인데 현재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은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진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그 패에 새겨져 있는 벅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지, 벌레라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다 버러지다, 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이 윤석열 씨는 대통령 집무실에 개하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개를 데리고 들어가고 뭐 이랬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경호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찬송가도 불렀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 이 윤씨 부부가 이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이렇게 절도가 없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것도 건의 한 번, 나 한 번, 우리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한번 결제도 하고 그래보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더한 경우에는 그 하얀 개 말이 보고 결제 서류 갖고 오면 네가 발 찍는 곳이 내가 선택하는 곳이다, 이래서
개 보고 결제를 하게 하고 이런 짓도 하고도 남겠다. 이 장군들을 버러지 취급하니까. 윤석열의 죄는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국군이 내가 왜 이러고 사느냐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큰 죄가 하나 더 보태졌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